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55살이 되는 남자입니다. 저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에 비해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반백살 넘게 살아보니 이제야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요 근래에 들어 제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가 조금 밀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인생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 한 분만 계세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어렸던 시절에 저희가 살고 있었던 집에 불이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다른 동네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제가 집에 갇혀 있는 줄 아시고 저를 구하기 위해 다시 불길이 치솟는 곳으로 뛰어들어가셨다가 영영 나오지 못하셨죠. 어머니는 하늘을 보며 목 놓은 듯 울어댔고 아버지의 죽음이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원래 그 시간이면 제가 집에 있었던 것이 맞는데 그날만 특별히 놀러 나갔었던 것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 자식인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고 그저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아주 엄하게 키웠습니다. 외동아들이라 오냐오냐 자라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혼을 내실 때는 정말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이 났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그러셨던 것 같네요. 어머니는 항상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대관아, 너는 절대 엇나가면 안 된다. 너는 외동이라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너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올바르게 자라야 돼. 그러니 항상 안에서도 밖에서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렴. 나는 너를 많이 사랑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엇나가는 것까진 사랑하지 않을 거란다. 내가 너무 엄하게 대해도 섭섭해하지 말고. 대관이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집에 아버지란 사람이 없잖아. 나는 내 하나뿐인 자식, 밖에서 애비 없어서 저렇다고 손가락질 받는 건 내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 날엔 죽어도 못 본다. 그러니 잘 자라야 해. 라는 말씀이시죠. 저희 어머니는 애비 없는 놈이란 소리를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 강하게 키우셨고 저희 어머니도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그런 어머니도 약해지셨던 순간이 있으셨는데 바로 술을 드시는 순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술을 마시면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만 술을 드셨어요. 그날은 항상 아버지의 기일이었죠. 그럴 때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대간이 너는 크면 클수록 너희 아버지의 얼굴을 쏙 빼닮는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그 불의의 사고가 있기 전 제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면 그 시대의 사람 같지 않게 참 자상하셨던 분이셨죠. 아버지가 언성을 높였던 적도 없었고 항상 은은한 미소를 짓고 계셨었거든요. 사랑도 많이 표현해 주셨고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굉장히 가부장적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의 어깨를 안마도 해주고 사랑 표현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마음속에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살았어요. 다행히도 저는 외가와 친가 둘 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기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정말 똑똑하신 분이셔서 그 시대에 드물게 돈을 버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엄청 독하셔야 했죠.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인지 스트레스 받는 것을 담배로 푸셨습니다. 처음엔 호락호락해 보이시지 않으려고 피우시기 시작했는데 나중엔 끊지도 못하시게 되었죠. 어머니는 항상 담배를 한 대 태우시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몸 상태를 걱정하셔야 한다며 끊으라고 많이 권유했지만 담배가 낙이라고 말씀하시며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오히려 제게 썽을 내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독하게 살아가시는 어머니를 보고 자라선지 저도 참 독하게 살았어요. 공부도 밤을 새워가며 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무언가 목표가 생기거나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기면 죽기 살기로 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취를 이루게 되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성적이 좋았고 자연스럽게 좋은 대학에 입학했으며 당연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죠. 그러니 당연한 수순으로 좋은 직장에 입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입사를 하기 시작하자마자 주위에서 중매를 서기 위해 혈안이 되더라고요. 제가 1등 신랑감이다 뭐다 하시면서요. 그렇게 몇 번 선자리에 불려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요. 그게 좋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가족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까다로운 타입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홀부모 밑에서 자란 슬픔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만드는 것에 조금 회의감을 느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혹시 모를 상황이라 해야 하나? 그런 것들 말이죠. 어머니는 제게 결혼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다 알아서 가게 되어 있다며 속 편한 소리만 하셨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가족의 회의적이었던 제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상대방이 지금의 아내이죠. 아내는 지금도 상당히 아름다운 미인이지만 젊었던 시절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양볼엔 웃으면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데 미소가 참 예쁜 사람이었어요.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된 당시의 아내에게 저는 홀딱 빠져버렸고 정말 몇 개월이나 쫓아다니면서 구애한 결과 겨우 만남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면서 에휴 한심하다 한심해 라고 하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그렇게 그녀와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만남을 이어갔고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과정은 정말 여러 고비가 있었어요. 아내의 집안에서 저를 반대하셨었거든요.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아내의 집안에서 반대한다는 것을 알게 된 저희 어머니 역시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시대의 다른 여성들과 달리 매우 생각이 깨어 있으신 분이라 더욱 그러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정말 숭고하다고 생각하고 계셔서 더욱 반대하셨죠. 하지만 이미 저와 아내는 서로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집안에서 반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내와 좀 더 깊은 사이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양가 부모들의 반대란 벽을 넘는 것은 정말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린 한 가지 꾀를 냈어요. 바로 결혼 전 아이를 가지는 것이었죠. 저희는 노력 끝에 아이를 가졌고 결국 양가에서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면서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앞서 말했듯 생각이 트이신 분이셨고 본인이 시집살이를 엄청 당하셨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인 제 아내에게 도리를 바라지도 않으셨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죠. 그저 각자 갈 길 가자고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린 분가를 하게 되었고 순조롭게 아이까지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양가에서도 며느리가 실니 많이, 사위가 실니 많이 하셨는데 막상 손주를 하나 낳아서 안겨주니 정말 좋아라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평화롭게 사는 듯 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저희는 아이를 둘이나 더 낳아서 3남매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뭔가 싶어서 전화를 받아보니 병원의 응급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길을 걸어가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길에서 픽 하고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오시게 되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고 나발이고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다 때려치고 당장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서 앉아 계셨었죠. 제가 아내에게도 연락을 했더니 저보다 먼저 와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별일 아니다. 호들갑 떨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뇌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이 쓰러짐의 원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상이 바로 뇌졸중, 즉 흔히 말하는 중풍의 전조 증상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강인하셨던 어머니께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런 약한 모습을 자식인 제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불쾌해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아내가 계속해서 찾아가서 함께 살기를 권유했고 점차 몸이 굳어지며 거동이 어려워지시자 저희와 합가를 허락했죠. 어머니는 점차 아내에게 많이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신 적도 몇 번 있다 보니 혼자 계시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시는 듯 했어요.
제 아내는 그런 저희 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인 저도 힘들어서 못하는 것들은 아내는 묵묵히 해냈죠. 그런 모습에 제가 미안하다, 사과라도 할라 치면 아내는 곱게 웃으면서 여보, 당신은 밖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는데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라며 제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라 자리를 잡는 데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빴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해가 뜨기도 전에 출근을 해서 새벽이 되어서야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주말이며 공휴일이며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많이 소홀했던 시기였죠.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고 물어보니 아내는 제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보, 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어머님의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치매가 조금 의심이 돼요. 제 얼굴이나 몸을 손가락으로 핥히실 때도 있고 어려지신 것 같다 느껴지는 순간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병원으로 모셔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라며 왈칵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 커다란 충격에 빠졌어요. 아내는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말아요. 하며 저를 위로했죠.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한 결과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에 걸리셨던 것이 맞았고 치료를 하기에는 어머니가 너무 나이가 많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다고 병원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 어머니는 그렇게 한평생을 제 뒷바라지만 하시다가 노년에 호강 한번 제대로 시켜주지 못했는데 곱고 귀여운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제정신을 유지하는 순간은 점점 줄어들어갔고 어느새 종종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정도가 되어버렸죠.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제 아내에게 이것저것을 보채기도 하고 바지에 실수도 하시고 옷장에다 먹을 것들을 숨겨놓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지내시다가도 제정신이 돌아오시면 제 아내를 붙잡고 그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다 늙은 나이에 무슨 고생을 시키겠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하늘에다가 여보, 제발 나를 자는 잠에 데려가 주세요. 하며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아들로서 지켜보는 것은 정말 고역이었죠. 점점 똥오줌도 힘이 없어 싸지 못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야 했고 아내는 고생을 해야 했죠. 그래서 사실 어머니를 자식된 도리로서 계속 모셔야 했지만 제가 돈을 벌어야 해서 모실 수 없었기에 병원에다가 모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극구 말리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똥오줌도 다 받아내가고 음식도 한 숟가락씩 먹여가면서 저희 어머니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는 저도 제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아내를 도와 함께 어머니를 간병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실 때면 저희 아내의 손을 꼭 부여잡고 고맙다고 하셨죠. 나중엔 제 아내를 향해 딸이라고 부르시기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병원에서는 흡연이 아무래도 발병의 진행률을 더 가속화시킨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어머니와 제가 흡연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제 어머니는 뇌졸중에 치매까지 겹쳐 건강이 악화되는 속도가 매우 빨랐어요. 하루가 다르게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은 정말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가슴 아픈 경험이었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정말 신기하게도 제정신을 찾았습니다. 팔과 다리의 절반이 마비가 되었고 얼굴도 반쪽이 마비가 되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었지만 말이죠. 어머니는 어눌한 말로 제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가, 내가 정말로 너한테 고마운 것이 많다. 우리 아들은 이제 자기 엄마도 아빠도 죽고 없어질 텐데 내가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아들 너한테 부탁 좀 할게. 내가 너무 미안하고
너에게 너무 고맙다. 라고 말이죠. 아내는 그 말에 당연하죠, 어머님. 우리 남편을 제가 데리고 살아야지. 저 말고 누가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평소와 다름없이 방긋 예쁜 미소를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셨던 대로 자는 잠에 그대로 저희 아버지를 만나 뵈러 먼 길을 떠나셨어요. 저희 아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장례를 치르면서 총 3번 정도 실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눈물을 흘리며 오열을 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아내에게 어머니가 생각보다 큰 존재였다고 하더라고요. 임신한 몸으로 저모르게 어머니를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아내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들과 잘 살 자신이 있니? 나는 너희 가정에 감나라 배나라 할 생각 추호도 없다. 나도 시험이란 사람이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알고 있어. 내가 처음 너희를 반대했던 이유는 우리가 애아빠가 없단 이유로 천대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 아들이 잡힐 흠들이 너무 두려워서 반대를 했었던 거다. 그런데 너와 내 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고 애를 만들어서 왔으면 적어도 너의 친정에 우리 아들이 책이 잡힐 것 같거든 네가 마무리를 하도록 해라. 난 며느리라고 해서 너에게 바라는 것 하나 없으니 그저 우리 아들이랑 화목하고 다정한 가정만 꾸려주면 돼. 라고 말이에요. 아내는 어렵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어머니가 사실은 마음속이 다정한 사람이란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어머니께 남다른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어머니도 제게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몰랐는데 간혹 어머니와 아내가 둘이서 놀러도 가고 쇼핑도 가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매처럼 친구처럼 모녀처럼 잘 지내었나 봅니다. 어머니의 49제도 아내는 성심성의껏 치러냈습니다. 어쩐지 어머니는 제게 곧잘 조강지처에게 잘하라는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정말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 일을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알았던 것이 그깟 돈이 뭐라고 좀 덜 벌고 행복한 추억이나 더 만들어버릴 걸 싶더군요.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제 어머니를 참 많이 그리워했죠. 저는 그 이후로 친정을 제 부모 모시듯이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 대신 저희 어머니께 해드렸던 효도에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내는 그런 제가 너무 대단하다고 항상 칭찬해주고 있어요. 아내를 보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도 참 많이 생각나요. 스타일은 다르지만 저희 어머니와 아내가 강한 사람이란 사실은 똑같아서요. 아내도 이젠 어머니의 얘기를 웃으면서 할 정도로 아픔이 많이 승화가 되었고 저도 제 자식들인 3남매와 아내 이렇게 5식구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돈을 번다는 것에만 미쳤던 순간에 어머니를 잃어보니 제 삶의 가치는 더 이상 성공과 돈이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과거에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된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닌 것을 배웠어요. 돈이 풍족하면 행복할 수도 있지만 놓치는 것들도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거든요. 어머니가 세상을 그렇게 갑작스레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든 어머니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많은 추억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것을 가장 많이 후회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막내의 방학 숙제를 도와주면서 아내가 아이들 모두에게 물었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런데 제 아이들 모두가 글쎄 아빠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행복한 아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희 가족의 행복을 지나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담배도 끊고 운동도 하면서 제 어린 시절과는 달리 제 아이들 곁에 오래오래 남아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네요. 지금은 그게 제 또 다른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글을 통해 누구보다 제 곁을 지켜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과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함께 전하고 싶어요.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